이 세상 누구에게나 재능은 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안녕하세요. 재능공작소 소장 덕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능공작소 소장 덕이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아시죠? 디지털 노마드는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1997년 21세기 사전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입니다. 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업무를 보는 일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터넷과 디바이스만 있으면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과 디바이스만 있으면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직장을 다니면서도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월급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사회 현상에서 내 생활을 온전히 즐기면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직업 또는 직종이 아닌 하나의 시대 현상인데요. 작가, 디자이너 등등 프리랜서로 디지털 노마드를 실현하시는 분들부터 블로그, 전자책, 구매 대행 쇼핑몰 등등 다양한 디지털 노마드 실현 직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책, 블로그 등등 많은 매체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 부수입 150만원 만들기, 수익형 블로그 왕초보도 가능, 블로그로 돈 버는 법, 이런 식으로 직장인 부업 또는 무자본으로 성공하는 법에 대한 많은 노하우들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누구나 따라만 한다면 디지털 노마드를 실현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노마드는 직종이나 직업이 아닌 하나의 시대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익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4가지 디지털 노마드 직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랜서.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등등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수익을 얻는 것이죠. 요즘에는 크몽이라든지 여타 여러 플랫폼에서 이런 프리랜서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독보적인 차별화된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프리랜서라는 말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판매하는 것이기에 남들과 비슷한 기술 수준 그리고 차별화된 무언가가 없다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선택을 받기도 힘들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수준을 이뤄주기도 힘들 테니까요. 아마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다만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자신만의 클라이언트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휴 마케팅. 제휴 마케팅은 홍보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원하고 있는 기업의 니즈에 맞춰 온라인상의 여러 매체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그 홍보로 인하여 잠재적인 고객들이 홍보를 클릭하거나 구매 또는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제휴 마케팅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온라인상에서는 꽤 오랜 시간 이어져온 마케팅의 형태입니다. 블로그, 카페, SNS, 웹사이트 등 매체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기업의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기 위한 제휴 마케팅에서는 사람들의 심리나 마케팅, 글쓰기 등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꽤 오랜 시간 이어져온 마케팅 기법이기에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져 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진행하면서까지 제휴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전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심리, 마케팅 기법에 대한 많은 공부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위탁 판매. 최근 들어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탁 판매 또는 판매 대행, 구매 대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위탁 판매는 블로그와 더불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환상을 키워준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무자본으로 창업하기, 무자본으로 부수입 만들기 등등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방출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탁 판매는 자신의 제보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자본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말은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뛰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경쟁자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초창기 시대에는 구매 대행의 사례는 거의 없고 사입 위주였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잘 팔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경쟁이 과열되며 브랜딩 및 마케팅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입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 그리고 중국을 통한 OEM 제작이 주를 이루게 되었죠. 경쟁은 치열해지고 브랜딩 및 마케팅 비용은 계속 올라가면서 소자본 창업 또는 리스크 적은 창업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말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소자본 창업, 리스크 적은 창업을 위해 대두된 것이 바로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가 주요 이슈가 되자 제조사 측에서도 위탁 판매를 위한 셀러들을 모집하고 또한 위탁 판매를 위한 플랫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제품을 한 번에 몇천 개에서 몇만 개씩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고 부담 및 여타 다른 리스크가 적음과 동시에 많은 경쟁자와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같은 제품을 경쟁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마케팅 비용 및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등을 통한 해외 구매 대행 또한 마찬가지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 삶을 오롯이 즐기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에 가깝기보다는 내 삶 없이 온종일 일만 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노가다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식 컨텐츠 사업, 강의, 컨설팅 등등 지식 컨텐츠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책, 동영상 강의, 화상 시스템 강의 등등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디지털 문서 또는 영상화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최근에 생겨난 수익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 등을 문서 또는 동영상으로 작성하여 판매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 및 강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 컨텐츠 사업도 다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를 통하여 내가 아는 정보들을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블로그를 통하여 많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통하여 동영상으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양질의 컨텐츠보다는 홍보에 가까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 또는 유튜브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더 깊고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불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블로그 검색을 통하여 100% 정보만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홍보성 글이 녹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봐야겠죠.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100%의 정보성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유튜브 또한 썸네일이나 제목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영상을 보면 순전히 100% 정보를 얻을 수 있다기보다는 궁금한 것을 딱 알아가려는 찰나 또는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 내가 알고 싶은 100%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식 컨텐츠 사업은 니즈가 많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료를 또는 정보를 위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100%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컨텐츠 사업을 위해 내가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은 내가 직장생활 또는 업무를 하며 생긴 지식 또는 스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꼭 필요한 엑셀 단축키 모음, 내가 성공한 PPT 작성법,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 계획서 등등 내가 회사에서 쓰는 나만의 꿀팁 또는 나만의 꿀팁은 아니지만 내가 서술하여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걸 누가 돈 주고 사나? 라고 할 테지만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PC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알겠지. PC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법을 누가 몰라? 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직도 OS를 직접 설치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듯이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내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귀찮아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정보, 출판사 이메일 주소 및 이메일 작성법, 전국 어린이집 연락처 등등 알아볼 수는 있으나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귀찮은 것들을 내가 직접 수집하고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다양한 소재를 다룰 수 있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를 실현하고 싶은 분들, 월급의 수익 구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도전하기에 제일 적합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핫한 디지털 노마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만 부족한 현대인들의 금전적 상황과 성공에 대한 열망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사회 현상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철저하게 지식이나 정보를 받기만 하던 구매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역할로 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던 디지털 노마드는 이제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함정은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만의 차별점과 특출난 능력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하면서 얻은 능력, 내가 좋아해서 하고 있는 일 등은 모두 나 자신의 재능이고, 이전까지는 이 재능들을 나만이 살아가는 데 쓰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재능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 또는 지식을 판매하고 월급 이외에 또 다른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식 또는 재능 판매에 대한 관심과 부수익, 금전 상승 욕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전자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기에 나의 재능 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나만의 차별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만의 차별성을 만드는 방법, 바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다 더 다듬어진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